전혀 상관없는 것을 한다는 것 정체성의 혼란으로 다가왔었어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문장? 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윤성씨입니다. 오늘은 퇴사하기 전에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4가지 중 돈에 대한 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3가지 건강, 관계, 나 자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퇴사하기 전에 행복의 기준은 돈에 있지, 내가 월급만큼만 벌면 행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퇴사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 물론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건강이나 관계, 나의 자존감 같은 부분들이 채워졌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퇴사를 하시거나 다른 국면의 인생의 계획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변화를 맞으시기 전에 이 3가지에 대한 기준은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강과 관계와 나 자신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에 대한 건 사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얼마 전 무기력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퇴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이제 딱 정착을 하려고 미술 공방을 열었을 때 3개월 만에 전염병 사태가 터져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시작한 게 등산이었어요. 저는 별로 운동을 좋아하거나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딱 그 시점에 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생각하라고 하는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몸 건강이 회복이 되면 정신적인 활력도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공한 많은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억만장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억대 규모의 부를 자수성가로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운동, 사색을 꼽는데 이 2가지가 결합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분으로는 카카오톡의 김범수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아침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정리한다 라는 구절이 책 속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 앞에 산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오르면서 일단 운동을 하면 그 당장에 힘드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기도 하지만, 산은 겨울이라고 해도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도 있고 해서 공기도 맑고 피톤치드도 나오고 생각도 많이 하고 힘도 얻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맞는 운동법과 그것을 사색과 연결할 수 있는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챙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2번째는 관계인데요. 저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한 가지로 구성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잘 분류되지 못할 때 생기는 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퇴사를 한 후에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혹시 창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이유,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다른 목적을 성취하는 걸 수 있는데, 그게 잘 되어야 우리의 관계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나부터도 명확히 알고 그 상대방에게도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파티 플래너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 안에서 같이 만나게 되신 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었는데, 교육도 같이 받았고 인간적인 관계도 다 좋으니까 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딱히 이렇게 큰 성과가 없이 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 시작했던 게 이제 시장 활성화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또 몇천만 원 정도 되는 규모였기 때문에 저 혼자 할 수는 없어서 저의 친구들, 나와 인간적인 관계가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진행을 했죠. 근데 분명히 우리 사이는 너무 좋은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땐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에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 2가지가 서로 혼돈될 때 다양한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계라고 하면 친구죠. 편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인데, 이런 인간적인 관계들은 대가를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테니까 너 내 친구 해줘.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회적인 관계는 사실 이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야, 우리 다 같이 펭귄을 구하자 하면 펭귄을 구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야, 우리 돈을 벌어보자 하면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하나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형성되는 사회적인 관계는 우리가 서로 모인 사회적인 목적들이 달성될 때 비로소 인간적인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쉬울 수 있는 이 진리를 몰라서 인간적인 관계가 좋으면
사회적인 관계도 좋을 것이다. 사회적인 일도 목적도 잘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사회적인 목적으로 맺어진 프로젝트 팀 단위의 사람들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가 당연히 소중하고 너무 좋죠. 이 좋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목적도 마찬가지로 잘 달성되고 성과가 나야 한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 자신, 자존감에 대한 건데요. 자존감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기억이 나는 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 존중감이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그 정의가 좀 기억에 남아요. 자존감이 효력을 발휘할 때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와 같은 위기 상황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나의 자존감이 발현이 되려면 편안한 시기에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말과 상황으로부터 응원을 받는지 위로를 받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나 스스로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찾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퇴사 첫 해, 그 2018년 그때가 물론 매년 힘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처음이니까 너무 많이 막 힘들었었어요.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저는 제가 전공한 분야로 회사를 입사해서 3년간 다녔었기 때문에 내가 일했던 이 분야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의 전공도 패션이고 내가 일했던 회사도 패션 회사인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자아 정체성의 혼란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때 가족들도 친구들도 요즘 괜찮니라는 말로 나를 걱정할 때 저는 그 말들이 다 걱정인 걸 알면서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 시기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한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게 됐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게 좀 한적한 자연에 나가서 쉬는 거, 멍 때리는 거, 책 읽는 거, 그러다가 내 생각이 좀 정리되면 글을 쓰는 거, 내가 이런 활동들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힘이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 활동들을 나에게 선물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친한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나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줘 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문장을 요청했던 이유는 이 문장이 저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저는 이 문장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문장, 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내가 나에게 계속 말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해보고 너는 소중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저런 힘이 되는 말들을 해보면서 내가 이 단어와 이 문장으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는구나 라는 걸 좀 찾아내고 그거를 일단 내가 나한테 많이 해주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내가 힘든 순간에는 그 문장들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내가 지키기 위해 힘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내가 힐링이 되는 활동들 한두 가지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힘을 얻는 문장 또 한두 가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퇴사하기 전에 꼭 점검해봐야 할 세 가지 건강, 관계, 나 자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건강, 나에게 맞는 운동법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관계, 인간적인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를 잘 분류하고 사회적 관계인 경우 그 목적이 꼭 달성되어야 인간적인 관계도 같이 잘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힐링이 되는 활동 찾아보고 내가 특별히 힘을 얻는 문장이나 단어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